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9월 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내일 휴장인데요. 오늘 저녁에 휴장인데요.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고용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말씀 조금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코아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 및 시황,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강의와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날 일단 고용보고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 쇼크만 아니고 컨센에 부합해서 비슷하게 조금 더 많든 조금 더 모자라든 이렇게만 돼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편안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쇼크가 나왔습니다. 일단 컨센이 74만 정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74만, 75만, 70만 전후였죠. 그러니까 70만에서 75만 정도, 이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실제 나온 수치가 23만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쇼크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이제 실업률은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 8월 달에 이 부분도 약간 모자라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반면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또 0.6% 올라가면서 전년 대비 한 4.3% 상승을 했는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 임금 상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요건에 해당하죠. 인플레이션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데 반면 그 외 경제 지표들, 예를 들면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가지고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업 이쪽에서는 이 구직이라든지 이 고용 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구직자들이 구직을 지금 생각만큼 많이 안 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구직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구직난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들은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구직자를 구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조금 더 높아지는 흐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지표 자체가, 경제 지표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시장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고용 보고서가 크게 악화돼 쇼크로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내도록 고용 보고서의 우호적인 흐름이 기대됨에 따라서 반등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꺾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꺾여 가야 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테이퍼링 멀어지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지금 지수도 혼조세였습니다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좀 복잡한 당일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한쪽 방향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 이번 나온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 가능성은 일단은 조금 밀릴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다만 이걸로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차피 테이퍼링 하긴 할 텐데 이번 고용보고서가 일시적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지금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번 주 이제 9월 6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게 내일이 되겠죠. 9월 6일부터 그동안 지급했던 현금 보너스 이제 없어지잖아요.
개학 학생들 다 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들 이제 맞벌이가 가능해지는 좀 더 원활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확진자 수의 증가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뭐 입원 환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가처분 소득이 지금 가계에서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가처분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임금까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9월 FOMC에서 발표가 조금 미뤄질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다고 해서 금년 안에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가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약간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지 이걸 크게 뭐 테이퍼링이 이제 완전히 연기가 돼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난 우리 5월부터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라고 했던 부분이 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1월 중순이죠.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영향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향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요거밖에 받지 않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그 뒤에 5월 달에 또 한 번, 3월 달에도 한 번 약간 있었었고 5월 달에도 또 있었거든요. 여파를 받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파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물가 상승의 압력은 계속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이 그만큼 못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고용이. 그러니까 고용이 못 따라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닌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둔화될 수 있어. 고용이 계속해서 부족해.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이 조짐을 보여주는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두 개가 상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안불안한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거죠. 그 부분이 여기서 테이퍼링 이제 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방향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게 지금 다시 이전의 두 개의 상충되는 지표가 상존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의 흐름은 예상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제 강의 영상에도 보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공장이 24시간 돌아갈 테니까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바꿔 얘기하면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그러니까 시장에 월급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화폐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무식한 말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통화량이 늘어난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경제 원칙은 희소성이잖아요. 희소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 화폐가 많이 늘어났어. 통화량이 늘어났어.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옛날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거 이제는 2,000원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퇴계 선생 한 분이면 충분했는데 이제 퇴계 선생 두 분이 필요해.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요.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따지면 경제가 지금 그렇게 뭐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근데 고용이 지금 안 늘어나고 있어요.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조금 무식한 말로 얘기해보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전에 옐런 의장이 이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필립스 곡선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지금 재무장관이 옐런 의장이요. 요걸 요렇게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바꿔서 경제가 성장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축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보면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실업률은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요렇게. 요게 이제 실업률이라고 보면.
요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요렇게. 경제가 올라가 실업률은 떨어져.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깨지는 흐름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데 경제는 둔화될 수도 있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걸로 갈 수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을 핌에 있어서 예를 들어 경기가 지금 너무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어. 고용도 지금 뭐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긴축 정책 피면 되잖아요. 통화량 걷어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금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물량 풀면 되지. 재정정책, 확장 재정정책 쓰고 통화량 풀면 되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둔화돼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 공식이 아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장 재정 정책을 피게 이것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피게 되면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긴축 정책을 이게 무섭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핀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70년대 우리 석유 파동에서 한번 겪어봤었고요. 전 세계가. 그 뒤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섣불리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고용 상태가 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보고서에서의 이 고용 쇼크가 일시적이었다면 9월달 들어가서 이제 10월달에 발표될 9월의 지표가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뭐 이제 걸릴 게 없겠죠. 그때는 실업률도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지금 이번 9월달에 테이퍼링을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뒤로 연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시장이 불안정한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쉬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황은 오늘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내일까지는 봐야 미국 시장 또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 시장이 일단 선방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은 선방은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제가 장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조금 중요한 여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혼조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현재 그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보면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지금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지금 매수했다 매도했다 지금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 코스닥은 지금 매도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선물도 매수세가 장 초반에 좀 괜찮았습니다만 지금 매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나쁘지 않은 괜찮은 모습이 우호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주 강하진 않고요. 우호적인 정도의 모습. 기관은 지금 올 매도 중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이 오늘만 눈치 보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 미국 시장까지 또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살짝 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환율에 의해 가지고 막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거나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 주에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같았으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부분이 더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22 통화정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인지 베이지북
안의 내용에서 문구가 어떤 문구가 이제 나왔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눈치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졌다. 제가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면, 무난하게 나오면 이번 주부터 좀 편안한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일단 고용보고서가 크게 쇼크로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오른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대응장 형태로 조금 더 대응의 무게를 좀 실는 정도의 상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지금 보면 뭐 3180포인트 지금 일단 지켜주면서 우호적인 흐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고용보고서 쇼크에 의해서 사실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 시장이 일단 버텨주면서 눈치 보기를 했던 상황.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일단 그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들은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방미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5G 섹터들, 통신장비 섹터들 지금 흐름이 오랜만에 조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좀 다행스럽죠.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LG화학 오랜만에 이제 바닥 조금 잡는 듯한 모습,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을 잡는다고 지금 잡는 게 아닙니다. 오늘 3%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바닥 다지기가 돼야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매도 상위 쪽에서는 NC소프트도 지금 매도가 지금 제법 나오는데 오늘 빨간불입니다만 마찬가지죠. 아직 바닥 잡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다 내린다를 크게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일단 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수 우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KMW, ST팜, KH바텍, 천보 이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대주전자재료, 카카오게임즈, JYP엔터,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 눈에 조금 띕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일단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흐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어요. 이제 종목 얘기 빨리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76,000원대짜리 이 자리 안착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드렸잖아요. 일단 이번 주 안착이 나오는 흐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 반도체 투자 미국 공장 확정 관련된 부분, 모더나 이쪽 관련해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의 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60일선 조금 더 내려오는, 뭐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중후반 정도쯤 돼가지고 78,000원대 정도쯤 오면 또 한번 테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쯤 돼서 이게 78,000원대쯤 가서 뉴스가 딱 나와주면 그러면 돌파하면서 8만원대 다시 회복이 가능할 수 있고, 바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뉴스와 함께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정도의 흐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봉 우호적이죠. 일단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주봉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지난주 아주 잘 잡았잖아요. 지난주 아주 잘 잡아놨고, 이번 주 요 흐름 이어간다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78,000원대 중후반까지도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20주선까지 열려 있는 거니까 열려 있는 상태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약간 윗골이 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갔다 오면 제일 좋겠고요. 그게 아니면 요 상태 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 상태 마감하면 다음 주 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월봉은 이번 달은 크게 올라가는 거, 만약에 진짜 뭐 아주 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달에 8만 원 위로 올려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 이번 달은 원래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뭐 78,000원대 한번 찍고 내려와서 양봉만 만들어주면 돼, 이 정도가 이번 달 원래 목표치입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아스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아스템 이거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림인데 최근에 그림을 다시 만들면서 요 자리 정도는 하나 정도 더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요 밑에는 일단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제 다 꺼드렸던 거잖아요. 예전에 설명드리면서 보시면 예전에 꺼드렸던 그 자리 부근에서 요 자리에서 맞았죠. 요 자리는 지금 꺼드린 자리네요. 요 자리 부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한번 나왔다가 살짝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요 자리 다시 회복을 했고요. 요 자리에서 한번 지금 걸린 모습, 그리고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요 자리에서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부분들이 차트상 자리로 한 번에 돌파가 어렵다, 또는 돌파가 되긴 될 테지만 저항 역할을 할 수밖에,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요런 부분들의 자리, 우리가 이제 매도 관련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런 자리들이 필요하겠죠. 자, 코아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일단 미국의 우리나라의 삼상 데이터를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삼상 중인 뉴로나탈이 일단 미국 임상을 다시 또 시작해서 맨땅 헤딩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있는 상태고, 현재도 지금 보면 모집 환자 수가 한 50% 이상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돼서 FDA 승인을 받는다면, 물론 승인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뭐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코아스템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요 자리 21,3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자리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리를 넘어서 안착이 된다면 24,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보이는 것 같고요. 24,000원 정도까지는 보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보일 것 같고요. 만약 이 자리 한번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럼 내일 다시 도지 정도 그림을 그리면서 요 자리 한번 돌파 시도를 또 한번 해요. 요렇게 되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이 아니라도 이틀 안에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내일 음봉 마감을 한다, 아랫꼬리가 작은, 일단 오늘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한 27,000원짜리 정도를 저점을 만약에 내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2만 원 지지를 한번 또 바꿔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받아서 다시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나쁜 그림은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개념이고, 스윙이니까 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스윙이니까 조금 스윙 기준에서 놓고 보면 한번 왔다 가면 좀 더 다져지는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더 나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바로 뭐 오늘 넘든 아니면 모레 정도 선에서 넘든 그렇게 넘어주게 되면 바로 비교적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는 일봉의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죠. 60주 선을 지금 몸통으로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 변동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면 다음 주 장 때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마감하면 다음 주 장 때도 가능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꼬리만 더 많이 달지 않고 이런 정도 마감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봉도 현재 나쁘지 않죠. 지난달 이 윗꼬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아직 월초입니다만 요번 달에 제가 판단할 때 한 23,000원대 정도까지만 올라가 주면, 그리고 이제 윗꼬리를 많이 안 달고 마감을 해주면 다음 달 요거 돌파 시도 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괜찮은 그림을 보이고 있어요. 일봉보다 주봉이나 월봉이 지금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분봉 수급도 아침에 초반에 들어왔던 수급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